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뭐 좀 업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들의 그 지구, 우리들의 우주인가 뭐 그런 다큐를 영국 BBC에서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국의 BBC의 다큐 수준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과학 다큐라든지 이런 것은 높아요. 저는 이제 코스모스에 대한 다큐를 갖다 참 재밌게 본 적이 있고, 과학의 이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지평을 넓혀준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구인가 뭐 거기에서 빅뱅이 시작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 시간의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공간의 그 시작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이제 되면서 지금 이제 그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되게 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되게 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를테면 전 우주가 먼지 헬륨 가스로 수소로 전체가 다 그 차지고 먼지가 뭐고 그게 또 합해지고 그게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모이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요 우리 은하계에서는 이제 태양이 항성이 되면서 그게 지금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 에너지가 도달해서 아주 적정한 거리에 지구라는 것이 발생을 또 하게 되고 지구의 발생도 그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그 행성들 같은 경우도 뭐 하루가 8시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행성은 자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독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수독돼 있는 데는 어떠냐면 한쪽은 햇빛을 받아서 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고 한쪽은 완전히 다 얼어붙어 버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구는 다행히도 그렇게 그 행성되면서 달이 2개였던 적이 있었고 그 하나의 달이 크게 지구와 부딪히면서 지구가 뭐 약 23도 이상 기울어지면서 이게 이제 계절이 생기고 또 자전의 속도가 24시간 정도 되고 또 태양을 이렇게 도는 그것이 365일 정도 항성 제자리에 서 있는 항성을 도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계절이 생기고 그다음에 계절 생기면서 온도 변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제 대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차츰 이제 생명의 발생 물이 증발해 버리지 않고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갖다 설명을 하면서 빅뱅에서 138억 년 전에 그 시간의 시작이 지금 우리의 시간의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138억 년 전 시간의 흐름이 지금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갖다 사실상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 아래에서 사는 것을 갖다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먹는 것들도 전부 다 뭐 여러 가지를 먹지만은 사실 전부 다 딱 그냥 정리를 하면 태양 에너지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일 뿐이지 전부 다 태양 에너지로서 태양 에너지를 갖다 흡수하고 살고 그것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다큐인데 이제 그런 한 6가지 부분을 갖다 그 다큐를
했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다큐를 한 두세 번 정도씩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창조주가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창조를 말할 필요 없이 충분히 우주와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그 생멸을 하는가를 갖다 아주 자세하게 그 다큐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과학 쪽에 그렇게 상식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기를 갖다 권합니다. 그 과학책은 사실상 불교보다 아직 못 미친 부분은 많지만은 세밀하게 그 연기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정리하는 데는 오히려 세밀하게 잘 돼 있다. 이제 또 불교의 지평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이 논쟁의 내용도 사실은 기실은 굉장히 그 요즘의 과학으로 얘기하면 뭐 별로 그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는 그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론학파나 이쪽은 수론학파나 그 브라만 그 이쪽 계열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달달하게 느끼는 단맛이라는 것도 실체가 영원성을 가진 자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달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는 것도 맛이라는 것이 실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중간 학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단 것이라든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 실체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느끼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발생한 것이지 실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분자 구조가 이제 뭐 다당체 그 올리고당이라든지 이건 다당체가 되어 있다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감각기관이 없으면 또 느낄 수 없고 또 그 다당체 그 자체가 결정되어져서 불변의 그 결정체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는 우리 뇌가 만약에 그걸 갖다 인식하는데 그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인식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다당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 미각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뇌로 달달하는 것을 느끼는 생각을 일으킨 것일 뿐이지 실제 영혼성을 가진 단 것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즐거움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것은 이미 요즘의 과학의 수준이면 이건 논쟁거리도 사실 안 되는 것들인데 고대 이게 지금 그 몇천 년 전에는 이게 논쟁거리가 크게 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번 보시죠. 132번이죠. 즐거움의 성품이 언제나 실존한다면 그에 대한 경험 파악 어찌 항상 할 수 없나. 이제 그 수론학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샹키학파죠. 이 샹키학파가 뭐라고 했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 공성학파가 중간학파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항상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냐 그렇게 당장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즐거움을 못 느낀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도 즐거울 때도 있고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 갈 거 없이 영감님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영감님이 싫을 때는 즐거움의 실체가 어디 갔죠? 그 어디 갔네요. 그 영감님이 좋을 때는 그럼 그 실은 괴로움의 실체는 어디 갔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잘못하면 이제 모순점에 도달하기 쉬운 것이 항상 있다 그러면 항상 즐거움이 항상 하는 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아도 즐거워야 되고 그죠?
돈을 갖다 사기를 당해도 즐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엎어져서 이마가 깨져도 즐거워야 되고. 왜? 그게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러면 수행이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돈도 벌 필요가 없고 돈은 버는 것이 하여튼 버는데 고생스러운 너 고진감래라고 돈을 벌어서 돈이 좀 많아야 그래도 즐겁다 이러니까 이제 벌려고 애를 쓰거든요. 벌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더 괴로운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즐거움이 계속 하는 항상 된 것이라 그러면 영원한 것이라 그러면 그대들은 왜 아이고 괴로울 때는 그런 게 없느냐 그 말이지. 이게 수론낙보가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때는 아주 미세하게 돼가지고 잘 안 느껴지게 돼버렸다고. 이것도 이제 사실 저거들 주장이지 뭐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즐거움이 그때는 괴로움이 왔을 때는 아주 작아져 가지고 미세하게 돼 가지고 어디에 처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학부가 뭐라고 하냐? 거칠은 것과 미세함이라는 게 또 무슨 얘기냐? 그럼 너희들 얘기 뒤에 바로 나오지만 너희들 얘기가 논리가 틀린 것이에요. 이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다가 작아져서 이렇게 됐다면 이것 자체가 변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안 변하는 거라며. 그 너희들 주장이 안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즐거움이 이렇게 확대됐다가 그 오징어가 뭐 저 물속에서 뭐 그 좀 재필라 그러면 먹물 싸고 도망가면서 막 울긋불긋해진다 그러잖아. 색깔이 몸에서 바뀐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 너희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 안 변하는 건데 안 변하는 거면 그대로 있어야 될 건데 왜 이게 작아지느냐고. 작아진다는 것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네가 네 입으로 변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구만. 그 얘기예요. 그친 것과 미세함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친 것을 떠나고서 미세해졌다면 거칠었던 것이 큰 즐거움이 막 하하 웃다가 성질 나가지고 괴로워서 이렇게 딱 이게 즐거움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큰 것은 큰 즐거움은 뭐고 작은 즐거움은 또 뭐냐 이거야. 그러면 그 자체는 벌써 미세하고 거친 것이 변화하는 그 자체가 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 변화를 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는 안 변하고 어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는 안 변하고 그 이외에는 더 안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학에서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걸 깨보니까 그것도 핵과 이게 다 깨져. 그 원자 타이는 게 그 원자를 갖다 핵을 분리시켜버리는 작업 아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분리시켜보니까 또 광자가 돼버리고 그 에너지로 다 분리되고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이 분해가 안 되는 것과 안 될 때 미세하게 되지만 그 이상 분해가 안 된다. 이거는 또 무슨 논리냐면 논리의 모순이라. 분해가 된다 그랬다가 또 안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모순을 범하기가 쉬워요. 우리는요 몸은 죽지만 마음은 안 죽습니다. 무슨 참 진짜 예? 내가 욕을 한마디 하면 거지 개나발 같은 소리야 이게. 응? 그런 것은 없단 말이야. 이 중간 학파가 얘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설적인 얘기 이거는 지금 과학으로 얘기해도 100% 다 맞아. 다 맞아. 이와 같이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물은
무상함을 어찌해서 인정하냐는가. 조건하고 아무 조건이 이를테면요. 얼음을 갖다가 영하 0도 이하로 내리면 얼잖아요. 고체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 우주 어디에 가나 다 똑같아. 그죠? 물을 끓이면 물이 기체가 되죠? 수정에 대해서 올라간다고요. 가벼워져서. 물이 100도 이하 0도 이상이 되면 액체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조건에 따라서 유지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를 뿐이지 그게 불변은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자신도 전부 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 모든 것이 다 불변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전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하기를 바라니까 괴로워.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변하고 싶어. 안 변하고 싶어서 보톡스도 맞아보고 뭐 코도 높여보고 뭐 주름살도 펴보고 그거는 우리 눈을 속이는 일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보톡스를 맞아서 젊어졌다. 정말 나는 웃기는 얘기. 자다가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어서 침대에 떨어질 얘기라고. 그게 젊어지나? 이 세상은 우주의 역사가 시간이가 아까 그 다큐멘터리예요. 시간은 빅뱅 1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뒤로 바꾸어 온 적이 0.1초도 없어. 바꾸가 될 수가 없어. 바꾸되는 것은 딱 우리 기억밖에 없어. 그죠? 기억도 바꾸가 아니라 지금 생각, 지금 기억이야. 그때 기억하고는 달라. 지금도 기분이 좀 나쁘면 좋은 기억이었다가 기분이 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기억이었다. 나쁘면 나쁜 기억으로 다시 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안 변화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안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고. 근데 또 웃기게도 애가 안 컸으면 좋겠어. 이게 커가지고 점점 뻗장다리가 돼가고 자꾸 멀어져 가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멀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 근데 또 안 변해 가면 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쯤은 변해간다는 걸 알지만도 왜 또 변해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냐 하면 그 애착 때문이지 착각 때문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별 발악을 해봐도 안 돼. 그 50억 년 뒤에 지구가 그 백색 외성에 대해서 터진다고. 터진다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안 터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후쿠시마 원전하고 미국의 쓰리섬 그 원전 사태, 체르노빌 사태 이런 것들이 이 에너지를 얻는데 거의 우주가 생성돼서 핵 분열과 핵 융합, 그 핵물질이 융합하고 분열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우주가 발생할 당시의 상태로 인간이 그걸 만들어서 지금 에너지를 얻고자 하면 그게 안정된 것을 갖다 얻기가 힘들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64가지 정도 나오는 이 내용을 이걸 갖다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데
인간이 태양의 에너지 오는 저거 가지고 모자라. 저걸 가지고 저게 쌀이 된 걸 쌀로 먹어봐도 또 그렇고, 콩으로 먹어봐도, 이파리로 먹어봐도 그렇고, 뭐 또 다른 것들은 그 동물이 곡식을 그 풀 먹은 걸 가지고 또 그걸 갖다 우유 같은 거 얻어 먹어봐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방을 또 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방하는 거 하고 뭐 또 전기 쓰는 것까지 다 하려니까 이게 태양 에너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것을 갖다 뭘 갖다 좀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 제일 거칠게 폭발시킨 게 장작이고 그 다음에 폭발시킨 게 그 화석 에너지고 그 다음에 폭발시킨 것이 핵 그 발전이고 뭐 그런 정도야.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전부 다 변화하는 건데 어떻게 뭐 안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네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영원한 뭐 창조주가 있고 뭐 영원한 것이 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도 이제 약해서 하는 소리들이야. 영원한 것이 사실상 하나도 있지 않는 것이 실제 그렇고 내로서도 만약에 진옥 스님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골치 아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맨날 여러분 법회 나오라고 뭐 안 나오면 토끼들 뜨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도 골치 아프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적정한 때 좀 서운하지만 사라져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 그 부모가 내가 옛날 그랬다니까 그 고인돌 큰 고인돌 옆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고인돌을 그 위에다 왜 얹겠어? 자기 아버지 묘 위에다가 고인돌 그 큰 돌을 갖다 이 돌로 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관 들어간 걸 만들어 가지고요 청각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은 시체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도 그 돌 안 눌러. 왜? 나와봐야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센 임금은 다시 나오면 아들이 권력을 또 뺏기잖아. 그 영감쟁이 나오지 말라고 확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묘 크게 해놓은 집구석 치고 재산 많은 집이다 내가 알아. 재산이 많으니까 저 아버지가 살아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를 크게 만들어서 꽝꽝 눌러서 크게 만들어서 아마 그 집이 틀림없이 관도 두껍게 소나무 관을 갖다 해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쾅쾅 못칠 때리 해가지고 그 위에 흙 집어넣을 때 흙 집어넣고 아주 세게 밟고 그 뭐 흙도 위에 잔뜩 해가지고 설마 아래에서 살아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눌러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묘를 크게 만들어 놔서 어떤 아들내미들이 우리는 참 효도했다 하는 놈들 개망나이들이야. 묘를 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일수록 개망나이들이야. 거친 것과 즐거움이 다르지 않다면 즐거움은 확실히 무사한 것이래. 만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으니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이 이게 실체가 없이 상황 따라서 전부 다 원인과 조건 따라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에요. 원인과 조건 따라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추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험악한 일이에요. 실제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즐거움을 자꾸 추구를 한다. 그 실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얻으려고 할 뿐이야.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도 노래를 갖다 굉장히 작곡을 깊이 하고 뭐 음이 어떻고 뭐 아주 깊이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서 까딱 잘못하면 마약하고 술하고 담배한다고. 왜? 그 순간이 계속 오질 않으니까.
그런 피해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적 피해를 얻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상은 내가 볼 때는 힘들게 그 실제하지 않는 것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서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지 말라. 그걸 놔버림으로써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 그걸 니르바나라 그래요.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 그 다 그런 불이 다 꺼져 버렸다고 그러죠. 건강경에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지 말고 보시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거지가 굉장히 거지같이 보여. 정말 옷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불쌍해서 그 모양을 보고 내가 불쌍해서 마음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한테 주면서 나는 저 거지가 안 돼서 참 좋다 그 생각이 생겨요. 정말 못돼 먹은 생각이 생겨요. 정말 못됐어요. 그 세계 머물러서 보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부자한테는 줄 생각을 못 내잖아요, 그죠? 그죠? 부자는 또 뭐냐면 정말 그 병이 깊어요. 인색한 병이 있어요. 맨날 인색해가지고 남이 자기 돈 있으니까 좀 거지도 많이 오고 좀 뭐 이게 좀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성질이다. 왜? 이게 내 건데 저런 거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성질이다. 그건 모양만 보고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법이란 말. 아시겠죠? 무에서 생겼어도 일단 생겨났다면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 철학자들 모여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불교 쪽에서 나보고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다원주의가 약인가 병인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생각인데 전부 다 신이 모든 것을 창조를 했는데 구원이 전부 다 딴 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다원주의가 되거든. 그러니까 다원주의 자체가 이게 병폐인가 다원주의 자체가 우리에게 갖다 줄 약이 되는가 하고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나보고 이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랬어. 나는 이 철학회에서 이런 주제를 잡은 것을 나는 우습게 생각한다. 만약에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여자가 싹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없어질 수 있느냐? 여자가 없으면 남자지도 다 죽지. 그죠? 남자지가 애 낳을 거예요? 그러면 뭐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남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남자 없으면 뭐 여자 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나? 자기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건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건 없다라고 말하건 있다. 관계없다. 다 있는 것을 너희들이 그럼 다 죽일 거냐? 그와 반해서 다원주의자들이 이런 논자들 저거 틀렸다. 그것도 나는 옳지 않다. 왜?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있는 현상은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흑인들은 왜 머리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미장을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 그게 좋고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쁜 얘기지만 그거는
환경 따라서 생긴,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홍정자 보소를 보고 홍정자가 왜 이 세상에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미 현상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 업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나타난 것을 어쩔 거냐고. 그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뭐 대구에서 그 뭐 시장, 시 직원하고 경찰하고 싸움이 붙었어. 공권력끼리 싸움이 붙었어. 퀴어 축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정말 웃기는 게요, 남자는 남성성을 갖고 있고 여자는 여성성을 갖고 있다. 이게 딱 안 돼요. 마음의 변화는, 업의 변화는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남자이면서 여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 성향은 여성성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성향은 남성적이에요. 또는 중성적이에요. 이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당신 남성인데 여성으로 마음을 바꿔 먹으면 여성이 되겠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고 어쩌고 하는 일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양태가 있을 수밖에, 성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에요. 기독교, 그 보수 기독교 쪽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는데 그럼 살인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런 것 자체를 갖다 장려하건 장려하지 않건 그거 위에 사람은 살 권리가 있어요. 동물도 살 권리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갖다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들을 갖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나는 그래서 미그들이 인정해줄 권리도 없는 놈들이 인정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해서 하냐고.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반이성적 행동들이에요. 퀴어 축제를 하는데 축제 하든지,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세금 다 내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퀴어 축제 하는 것을 갖다 뭐 시에서 지원, 나는 좀 기분이 찝찝해서 지원 안 할래요.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그거 뭐 자기들 축제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럼 나 식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 나는 술 먹는 사람들이 배기 싫어서 전국에 있는 술집을 싹 없애버리고 술 먹는 놈들을 전부 다 범법으로 해가지고 교도소에 다 집어넣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와 같은 문제. 있는 현상은 있는 현상의 원인을 내가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불교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불교가 이제 아주 불교가 이기적이 되고, 불교가 한국 다른 나라 불교 말고요, 한국 불교가 이기적이 되고 기복적이 되고, 기복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사회 이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희박해져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안 해서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에서 생겼어도 일단 생겨났다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응? 원인의 결과가 이미 존재했다면 음식을 먹는 것이 뱃을 먹는다. 이게 이제 수론학파의 수장이에요. 수장이 있는 얘기. 원인의 결과가 이미 있대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얘기하면, 벽씨를 심었는데 그 벽씨 안에 이미 다음 열릴 벼가 있다 그 말이야. 그게 가능해요?
이게 평균 요 별을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하면 뭐 이게 한 20, 30년 전 통계는 여기 146개가 달려요.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달리는데 그럼 이 한 개에서 146개가 있었다고요, 안에? 그럼 요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쌀을 먹을 때 이미 똥을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속에 이미 결과가 다 있다라고 하는 숙맥론하고도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이러더라고. 애 그냥 낳아서 낳는 대로 낳아서 다 지복 지가 받고 태어난다네. 그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고 앉았어. 아니 그래서 전후에 막 그냥 애를 갖다 많이 나올 때 그냥 막 10명 뭐 12명 이렇게 낳았는데 걔들이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지복 다 갖고 태어난 게 그렇게 나올 때면 냉장고를 다 갖고 나왔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론학파가 주장할 때 그 이미 나올 때 그 절거음이라는 거 우리 나올 때도 그 안에 이미 절거음이 다 있었다 그 말이지. 결과 우리 절겁다는 게 다 있었다. 원인에 이미 그 결과가 다 있었다. 결과가 다 있으면 그럼 조건이라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절거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몸이 아프건 아무 괴로운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괴로움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아이고 지복 지 갖고 태어난단다 많이 낳아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그 수론학파의 수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카필라인데 카필라는 사람이 뭐라냐 했냐면 만약에 그 수론학파의 그 논리가 그게 옳다면은 그대의 논리라는 이 사람이 먼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인도 지금도 무명으로 짠 면 옷을 잘 입잖아요. 그 무명 옷을 입고서 이제 항상 무명 옷을 입고 요 하얀 모자를 쓰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그 논리라면 무명 옷을 살 돈으로 목화 씨앗을 사서 옷으로 해 입지 그래? 그러니까 목화 씨앗 속에 이미 목화 무명이 다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화 씨를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조건을 줘가지고 무명이 또 발생하면 무명 발생한 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이게 맞는 얘기지. 농부한테 가가지고 무명 씨를 한 말 갖고 와서 밭에다 뿌리지도 말고 수확도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옷을 한 벌 만들어 주시오. 그럼 뭐 농부가 무슨 재주로 그걸 만드냐 말이야. 아이고 무명을 입지 말고 그 무명 씨 속에 원래 목화가 다 있다 그러면 그 씨를 가지고 네 옷을 만들어 입지 뭘 무명을 만든 걸 가지고 목화 사서 옷을 만들어 입냐? 그러니까 지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도 모르는 놈이 그 지도자라고. 세간인이 미혹해서 실제를 못 본다면 그 이제 수론학과 이제 한다는 소리가 세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제 그 자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원인 속에 씨앗이 그대로 씨앗 속에 원래 실체가 그대로 있고 결과가 다 있는 것을 갖다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얘기하면 유전자는 있죠, 그죠? 그 유전자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못 보는 그 밑에 중간학과 그대 스승도 그 스승 카필라도 무명 옷을 입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중간학파가 얘기한 그대로 따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대들이 씨앗만 입고 다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무명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순리대로 잘 살았네. 그런데 순리대로 잘 살면서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밑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게 참 그 인가의 원리가요. 지금 과학에서 그 과학적으로 지금 그 아주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전부 다 측정하고 다 그 살펴보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다 하더라도 이 불교의 이 인과법과 연기법, 공성의 원리 그런 철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갖다가 엮어 나간다 그러면 그 삶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죠. 결국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오류와 에러를 범하고 고통을 갖다가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BTN에 그 부타에 가입해 주셔서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윤하, 윤아입니다. 김상현, 박동우, 박지우, 이명숙, 장영순 불자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불보살의 가르침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고맙습니다.